우리 시장 장중 내내 조용한 보합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모멘텀은 없는 상황이고요. 시장 앞으로 있을 이벤트에 중요하게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어떠한 이슈들을 분석해볼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시장 이야기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대기업 집단으로 포함이 된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거고요. 테슬라의 모델3 흥행에 따른 시장에서의 영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특징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볼 텐데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지금 시장 조용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 앞으로 다가올 이벤트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요 글로벌 이슈들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시장이 방향성을 잡아나갈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단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시장은 매우 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나 업종에 집중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삼성전자발 실적 이슈가 이 시장에서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죠. 영업이익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6조 원을 챙겨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히 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은 당초 5조 원 초반이었지만 한 언론사에서 6조 원 초반대 전망을 내놓으면서 곧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갤럭시 S7과 S7 엣지가 모두 다 잘 팔리고 있고 모바일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 증권사들 총 7개 증권사가 모두 다 목표가를 높였습니다. 최소 150만 원에서 165만 원까지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130만 원대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주가는 한 15에서 20%가량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증권사들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이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도 보도록 하죠. 증권사들은 시장 여전히 조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집중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추천주를 보니까 대부분 IT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종목들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기본적으로 모바일 사업도 좋을 것이고 여기에다가 OLED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하나금융투자가 이번 주 추천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KDB대우증권은 네이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라인에서의 SNS 모바일 광고 판매에 따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NC소프트는 신규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기대작이 올해 출시될 것을 예상하고 있고 일부 부품주들도 언급되면서 실적 개선주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에 주목해볼 만한 글로벌 이슈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특히나 이 주요 국가들에서 앞으로의 통화 정책 전망을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미국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미국에서 현직 그리고 전직 연준에서의 총재를 맡았던 인물들이 모두 다 합동 토론회를 열게 됩니다. 옐런 총재와 버냉키, 그린스펀, 볼커가 모두 다 모여서 현재의 경제 상황 판단과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같은 날에 ECB 드라기 총재도 유럽 경기에 대한 판단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날에는 또 3월에서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 만큼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크게 흔들릴 만한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카카오인데요. 어제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크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열사 지분을 모두 다 합쳐서 자본 5조 원이 넘는 기업들을 지금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하는데요. 카카오가 그간 다음이나 김기사 그리고 로엔 엔터테인먼트까지 흡수를 하면서 자본이 5조 원 이상이 늘어났고요. 이 때문에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되고야 말았습니다.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가 되면 상호 출자가 제한되고 채무 보증이 금지가 되는데요. 은행에 대한 의결권 주식도 4%밖에 가질 수가 없어서 앞으로 추진할 인터넷은행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터넷은행에서의 지분을 확대하지 못한다는 점이 카카오에 있어서의 가장 큰 단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의회에서는 인터넷은행에서의 산업 지분을 50%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집단도 허용하는 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이제 5월이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통과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이는 여전히 카카오를 제한할 요소가 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기업 집단의 포함이 카카오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카카오는 은행법 규제 때문에 이미 지분 4%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다고 해서 이 같은 규제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메리츠증권에서는 이 카카오가 추진하고 있는 O2O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교통이나 음식 배달 그리고 홈클리닝과 같은 중소자영업자가 영향을 있는 산업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산업에 대기업 집단이 진출할 경우에는 강한 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이번 대기업 집단의 판단이 오토 서비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대기업 집단의 기준인 자산 5조 원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한 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올해 포함된 기업만 65개였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이 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집단 내에서도 자산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관련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기차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자세한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테슬라가 이 보급형 모델로 내놓은 모델3의 사전 예약이 지난 주말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선풍적인 인기입니다. 24시간 만에 18만 대, 36시간 만에 25만 대의 예약 주문을 받았고요. 평균 4,800만 원의 가격을 감안한다면 12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도 보조금을 포함한다면 이 모델은 2천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말쯤에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모델3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면서 향후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대증권에서는 이번 전기차에 대한 대중 관심 확대를 성공했고 전기차의 성공 가능성도 보여줬다라면서 관련주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LG화학과 에코프로, 포스코캠텍과 같은 배터리나 장비 관련주들에 대한 꾸준한 투자 전략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유진투자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애플의 아이폰이 스마트폰 시장을 열었던 것처럼 이번에 모델3가 전기차 시장을 개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글로벌 완성차들의 전기차 판매도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에 부품을 공급하거나 배터리를 공급하는 일진 머티리얼즈와 삼성 SDI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P&E 솔루션 등을 주목할 것을 조언했는데요.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오늘 상당히 약합니다. 3% 이상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판단이 필요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GS건설도 오늘 4% 이상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죠. 전환사채 발행 추진설에 급락을 했습니다. GS는 일단 공시를 내놓고 전환사채 발행을 비롯해서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낙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들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인사이드에서 관련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죠.